2019 크라운 혜택배 32강전 네 번째 경기입니다. 해설의 백홍석 구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는 김채영 선수와 김상천 선수의 대국인데요. 이 두 선수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둑 가족이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재밌게도 이 두 선수 모두 동생을 프로기사로 두고 있는데요. 네. 김채영 선수는 김다영 선수를, 김상천 선수는 김상인 선수를 동생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공통점을 가진 두 선수의 32강전 대국입니다. 먼저 대회 정보와 이어서 대진표부터 확인해 보시죠.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합니다. 시간 누적 방식 각자 20분이 주어지고요. 추가 시간은 한 수에 20초씩입니다. 우승은 3천만 원, 준우승은 1,200만 원 상금이고요. 한국기원 소속 만 25세 이하 선수가 참가할 수 있습니다. 본선은 32강 토너먼트로 진행이 됩니다. 전기 시드는 박하민 선수가 우승, 라연 선수가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요. 이 32강 토너먼트에 분산 배치가 됐습니다. 이제 세 자리 16강전에 이름을 올린 선수가 3명인데요. 신민준 선수, 박건호 선수, 설현준 선수고요. 오늘은 김채영 선수와 김상천 선수, 이 대국의 승자가 또 박건호 선수와 만나네요. 그렇습니다. 박건호 선수가 다음 상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두 선수 아주 특별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인데요. 과연 이 기풍적으로도 공통점이 있을까요? 아마 기풍은 조금 다릅니다. 이 김상천 선수는 좀 더 적극적으로, 김채영 선수는 좀 더 안정적으로 두거든요. 네. 전혀 다른 기풍의 두 선수가 만나게 됐네요. 자, 오늘 김상천 선수와 김채영 선수의 32강전 네 번째 경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두 선수가 대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것은요. 네. 김채영 선수가 예선 결승에서 김상인 선수를 꺾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김상인 선수가 승리를 거뒀더라면은 오빠랑 대국을 하는 건가요? 그것도 정말 재밌었는데요. 네. 이제는 복수를 하러 오빠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또 풀이가 되기도 하네요. 자, 김채영 선수 활약이 요즘 말할 것 없이 좋은 선수죠. 일단 오랫동안 아주 여자 선수를 대표하는 선수입니다. 요즘엔 방송 해설도 몇 번 나왔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도 몇 번 봤는데요. 네. 굉장히 차분하게 조곤조곤 말하는 모습이 아주 이쁘더라고요. 네. 참 다재다능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자, 제한 시간은 피셔 방식입니다. 각자 20분이 주어지고요. 이제 시간에 몰렸을 때 어떤 식으로 이 선수들이 그걸 헤쳐나갈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제한 시간을 잘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자, 제한 시간을 잘 남겨둬야 되겠다는 게 지난 3경기에서 좀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승부처 때 20초에서는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 점을 좀 유의해야 됩니다. 정말 고수들도 초읽기에서는 한 번씩은 꼭 실수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게다가 보통 초읽기가 아니죠. 20초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짧아요. 자, 과연 오늘 두 선수는 이 피셔 방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시간 안배를 할지요? 김상천 선수도 사실 입단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이 스튜디오 대국 자체가 좀 낯설 거예요. 김상천 선수가 2018년 12월에 입단을 했으니까요. 네. 이제 1년 차가 돼가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만 1년이 안 됐고요. 네. 연구생 1년 내내에서 한 명에게 입단을 주는데 1등을 해서 점수 입단을 했습니다. 김상천 선수는 그럼 연구생 내신으로 입단을 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치열했었는데요. 마지막판을 두고 나서야 결정이 됐습니다. 보통 내신 입단을 하면은 좀 일찍이 입단이 확정되는 선수들도 있고
내 대국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의 대국 결과를 통해서 또 확정이 되는 선수들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프로가 된 김동희 선수와 굉장히 치열했었는데요. 네. 마지막 리그전이 김상춘 선수가 6연승을 해서 간신히 입단했고 뒤따른 김동희 선수도 5연승인가 6연승을 했을 겁니다. 그 정도면 그냥 입단을 할 네, 선수들이었네요.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입단을 할 수 있는 좀 대회가 다양한 경로로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또 대회를 통해서 입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렇죠. 일반인 입단 대회도 있고 또 영재 입단 대회도 있고 지역 연구생도 또 따로 선수들을 뽑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또 프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점수 입단이라는 또 제도도 포인트로요. 있고요. 네. 자, 오늘은 3-3 진행. 일단 이제 와서는 무난하게 시작을 해가는 것 같네요. 가장 무난한, 가장 많이 나온 정석이죠. 지금 김채영 선수는 학번일 때는 이렇게 두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고요. 아마 여기선 좀 고민할 겁니다. 이렇게 둘 것인지 이렇게 둘 것인지. 이렇게 두면 여기서 굉장히 또 어려워지기 때문에요. 대형 정석을 둘 것인지 아니면 무난하게 둘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무난한 건가요? 네, 김채영 선수는 일단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두거든요. 큰 실수를 안 하는 것이 가장 장점입니다. 이 선수가요. 여자 바둑 리그에서 25연승이라는 대기록을 거뒀거든요. 정말 상상하지 못할 숫자입니다. 기사를 보니까 여자 리그의 여황제 막 이런 표현을 붙이기도 하더라고요. 25연승이면 그런 타이틀 줄만하죠. 그쵸. 25연승이면은 해가 바뀔 때까지 연승이 이어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2년 이상 이어졌을 수도 있어요. 하긴 생각을 해보니까 김채영 선수는 여자 리그에서 동생인 김다영 선수와 종종 만났던 것 같아요. 그것도 정말 재밌었는데요. 두 선수가 두면 참 기분이 묘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 어떤 기분이 들까요? 김채영 선수는 또 동생한테 지고 싶지 않은 생각도 많이 있을 거고요. 김다영 선수도 그건 그러겠죠. 이겨도 조금 미안한 느낌도 있을 거고요. 그게 궁금해요. 서로 있을 겁니다. 서로 네. 미안한 마음이 있을지. 이쪽을 둔 것은 이제 이렇게 뒀을 때 보통 축이 좋으면 이렇게 먹거든요. 이렇게 잡히는 정석은 네, 백이 확실히 좋다. 이렇게 결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축이 좋을 때는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백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사도 꽤 있어요. 왜요? 두터워서요? 아무래도 이쪽도 주도권이 있고 이쪽도 주도권이 있으니까요. 결과로는 서로 어려운데요. 이제 양쪽의 발전성이 있고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더 두기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사들도 꽤 있습니다. 그럼 백홍석 구단도 백이 더 편하다고 보시나요? 방금 전에?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닌데요.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잡자면 백이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걸쳤을 때 바로 이렇게 두는 진행도 많이 나왔었죠. 그 막는 자리가 기분이 나쁘니까요. 네. 많이 갈립니다. 이렇게 두는 것은
이 축이 나빴을 때요.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꽤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서로 어려운데 흙을 좋아하는 기사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진행은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또 진행이 됐을 때 일단 집이 확실히 많거든요. 뭐 각자마다 좀 다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으로도 호각이 나와도 어떤 것이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사들이 꽤 있거든요. 뭐 자신의 입맛 따라서 두면은 그게 가장 좋은 호각의 진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기가 가장 잘 둘 수 있는 그런 보석을 만들어야 돼요. 사실 뭐 한 10%에서 5% 차이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단수를 치겠다는 건 느는 곳까지 가겠다는 거죠? 이것도 좀 재밌는데요. 이렇게 두고 여기로 오자 바로 여기를 뒀습니다. 네. 그 이유는 사실 이쪽이랑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김태형 선수 생각은 보통은 좀 누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가 악수다.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이쪽으로 걸치고 싶은데 이쪽으로 걸쳐져 있기 때문에 배속이 나쁘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쪽 세력도 무마시키고 이곳도 여기가 와 있기 때문에 괜찮다. 어떤가요? 김채영 선수의 이 선택. 일단은 뭐 일리가 있습니다. 전혀 이상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백이 펼칠 수 있는 곳에 또 흙이 머리들을 다 내밀고 있으니까요. 그냥 기본적으로 조금 나쁘다는 정석이지. 뭐 배석만 받쳐준다면 못 두지 않는 정석이고요. 사실 예전에는 나쁜 정석도 아니었고. 그렇죠. 참 많이 나오던 진행들인데요. 어느 순간 잘 보기가 힘들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거쳤을 때 이쪽으로 두는 것이 가장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두고 실리를 좋아하는 기사들은 여기를 둬서 이렇게 두고 세력을 좋아하는 기사들은 네. 밀어주나요? 네, 계속 이렇게 밀어서 이쪽으로 싸우고 뭐 이런 진행이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없어졌죠. 없어진 정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화점에서 날일자 걸쳤을 때 날일자 달리는 거 아닌가요? 이거요? 네. 네, 그러고 이것도 두 칸 벌리는. 효율이 많이 좀 흙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집은 비슷한데 활용 100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그냥도 활용 가능하고 또 이쪽으로 왔을 때 여기도 기분이 나쁘고요. 그래서 최근에 또 자주 주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요즘은 날일자 걸치고 붙여서 진행을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뭐 새로운 정석이 된 거죠. 자, 이것도 이 자체로 좋은데 약간 압박도 아니고 어중간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상하다는 겁니다. 여기를 뒀고요. 이런 식으로 자꾸 중앙 쪽에 힘을 실겠다. 뭐 요즘 이렇게 어깨 짚는 수는 전부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채영 선수는 이 전기 크라운 혜택배에서도
이 32강 진출에 성공을 했었는데요. 당시에는 16강까지 진출을 했지만 16강에서 나연 선수와 만났었어요. 네, 지금 가장 좋은 성적 16강이거든요. 네, 김채영 선수가 달성했습니다. 네. 이 선수도 이 남자 선수들에게 자주 이기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력 자체가 강하고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 올해는 지난해 자신의 16강 기록을 자신이 깨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선수들이 8강, 4강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좀 욕심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워낙 여자 대회에서는 김채영 선수가 강하고 성적이 좋은 거는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그 남자 선수들이랑 겨뤄서 또 기록을 만든다는 게 엄청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여자 기사들이 기량이 워낙 좋아지면서 이 남자 기사들한테 진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김채영 선수는 또 5,000원 배 결승에서 이 최정 선수를 2대 0으로 이겼거든요. 네. 대단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세계대회 우승도 사실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웬만큼 노력해서는 안 되거든요. 뭐 한국의 여자 세계 대회 단체전 우승은 소식이 많았었는데요. 세계 여자 대회 개인전 우승은 최정 선수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김채영 선수가 또 최정 선수를 꺾고 우승을 했었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대 전적에서 굉장히 열세였고 대부분의 이 김채영 선수가 이기긴 어렵지 않나라는 평이 많았었는데 2대 0으로 이겼어요. 네,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고 그만큼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최정 선수의 12월 달 랭킹 보셨나요? 봤습니다. 17위였나요? 계속해서 기록 경신하고 있고요. 네. 요즘에 최정 선수를 보면 그냥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네. 정말 여전히 또 꾸준히 계속 노력을 네. 하고 있는 선수기도 하고요. 여전히 계속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이 응원을 하고 사랑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두는 것은 백의 의도고 또 여기로 왔을 때 이렇게 변화를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늘어서요. 근데 여기를 왔을 때 이쪽도 모양이 좋고 이쪽도 나중에 벌리면 또 좋거든요. 그래서 이 전투를 생각을 하다가 네, 가장 무난하게 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두면 여기가 워낙 아프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보통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집은 생각만큼 많이 못 벌었습니다. 그냥 여기를 보면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7집 벌었어요. 근데 여기 둔 것은 7집 이상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최근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좀 백이 잘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했죠. 그래도 끼우는 진행으로 가네요. 네, 여기는 안 끼울 수 없습니다. 여기도 좋은데 여기까지 좋은 모양을 주면 네, 여기가 너무 좋아지거든요. 민 이상은 끼워야 하는 자리네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보통은 사실 이쪽을 두는 건데 백도 여기가 좋기 때문에 사실 약간 고민되는 자리예요. 네. 변신을 하나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아마 이렇게 두면 네. 또 여기를 젖히고요. 이쪽으로 이어서 여기 약점을 이렇게 되면은 뭐 어느 정도 집은 낮지만 사실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또 이쪽 워낙 좋기 때문에 이건 흙이 둘 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우화 쪽이 흙이 뭐 화점에 소목 굳혀져 있는 자리라면은 굳이 안 끼워도
괜찮은 건가요? 하지만 지금 모양은 너무 좋아서요. 이렇게 막았을 때 백 모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흙이 있으면은 생략을 이쪽이 흙이 있으면 네.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가능하고요. 하지만 있어도 여기가 없어도 좋은 자리긴 해요. 여전히요. 뭐 아무래도 호구 자리 좋잖아요. 호구되는 곳이 급소다. 그냥 막아서 진행시켰네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뒀을 때 자꾸 넓은 곳을 가는. 이렇게 됐을 때 백의 장점은요. 다 중앙 쪽으로 좀 더 와 있잖아요. 그러면 흙의 발전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백이 발전성이 좋아요. 뭐 이쪽으로 넓어도 좋고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를 넓혀도 좋고 먼저 초반에 중앙을 선점하면 상대방의 발전성을 죽이고 나의 발전성을 올리는 데 가장 좋습니다. 저 인공지능의 바둑이 지금처럼 막 보급화되기 전에 인공지능이 바둑을 둘 때 중앙 쪽으로 계속 어깨를 짚어서 왜 이렇게 두지? 막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결국 중앙 두터움 때문에 그랬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먼저 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돌이 조금이라도 은근히 있으면 이쪽에서 싸워도 조금은 우세할 것이고 이쪽에서 싸워도 조금 우세할 것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좀 더 두기 편하죠. 원래는 50대 50 싸움만 했다고 하면 은근히 있으니까 49대 51도 싸울 수 있고 정말 많이 있으면 4대 6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죠. 멀리서 응원을 하는 나의 돌들이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약간 더 욕심을 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이 교환은 상당히 득입니다. 왜냐하면 없으면 이런 식으로 눌러서 나중에 집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 있기 때문에 한 발 더 가야 되고요. 흙은 또 여기까지 또 올 수 있고요. 근데 이것은 이 걱정을 해야 돼요. 여차하면 반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응원군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도 있고 이렇게 넘어가서 싸울 수도 있고요. 지금은 손을 빼고 두는 것이 보통은 보통이거든요. 소스로 이렇게 먹어주면 사실 한 수의 가치는 있지만 워낙 초반이라서요. 백도 불만 없습니다. 이제 강력하다고 보면 바로 둘 것이고요. 아니면 손을 뺄 겁니다. 김상천 선수도 입단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퓨처스 리그에 들어가 있고요. 거기서 좋은 성적 거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또 리그에 합류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뭐 이 선수의 최대 장점은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요? 제가 또 지도를 좀 한 적도 있는데 항상 자신감이 넘칩니다. 누구랑 두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친구예요. 아무리 강한 상대와 둬도 내 바둑은 내 스타일대로 둔다, 지켜간다 이런 생각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겠는데요. 뭐 이런 선수들이 아무래도 뭐 나도 우승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또 자신감도 또 생길 수 있고요. 아무래도 자신감이 있는 친구들이 더 무섭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자신감이 있어야 더 커 보이더라고요. 더 멋있어 보이죠. 맞아요. 32강 네 번째 경기입니다. 김채영 5단과 김상천 2단의 대국. 두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